안녕하세요. 주입변수입니다. 주님들과 휴림 로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좀 강했죠. 강했는데 약간의 윗꼬리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미국의 지방은행발로 이제 동시다발적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휴림 로봇은 시간 외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의 기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게 내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안 그래도 금요일 날에 네이버 쪽으로 또 이슈가 뜨다 보니까는 이게 또 쉽게 이 열기는 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휴림 로봇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결국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엔비디아랑 한 달이 걸쳐 가지고 관계를 또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요 부분 우리가 좀 집중 조명 한번 해보면서 주주분들과 과연 휴림 로봇 얼마까지 때려줄지, 그러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략을 또 세워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0월 4일 날 어떻게 보면 연휴잖아요. 연휴 이제 뭐 추석 전에 시작했을 때 휴림 로봇의 주가가 요렇게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분들께 투심 좀 잡으셔야 된다.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 때문이었죠.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제 디퍼아이와 A 로봇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퍼아이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A 로봇을 좀 아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이 A 로봇은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의 투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뭐 어중이 떠중이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삼성보다 더 콧대가 높습니다. 삼성보다 콧대가 높은데 그런 엔비디아가 A 로봇에 투자를 했어. 근데 이 A 로봇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휴림 로봇과 이런 계약을 체결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업무 협약이잖아요. MOU.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MOU에 불과해서 이게 무슨 또 신빙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건 맞아. 근데 A 로봇의 상황을 보면은 누가 더 아쉬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왜 여기 있어가지고 휴림 로봇의 주가가 더 확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A 로봇과 휴림 로봇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면 이거예요. A 로봇의 핵심 자산은 기술력입니다. 휴머노이드라는 앨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양대 쪽에서 로봇계의 권위자라고 불리우시는 교수님이 지금 A 로봇의 CTO로 계시는데, 지금 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라서 이족 보행, 손 조작 가능한 고도화된 로봇 플랫폼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한 로봇이 아닌 인간 유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인데 약점이 있죠, 여러분들. 이 약점이 치명적이니까는 휴림 로봇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 어떤 약점이냐? 대규모 산업 환경에서 투입된 사례가 부족하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B2B 산업 네트워크의 한계가 있고 양산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A 로봇이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추가적인 질적 성장을 보이려면은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지금 경험을 휴림 로봇이 이제 뭐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휴림 로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A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휴림 로봇이 산업 로봇에 있어가지고 실적만 있는 게 아니라 경험도 크다. 노장이다, 여러분들. 노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휴림 로봇도 이제 어떠한 강점이 있냐? 산업용 로봇 분야의 경험과 실적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AMR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이죠. 이러한 부분을 중국에게 투자도 받고 실질적으로 요거 구축했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휴림 로봇이 A 로봇에게 제시를 했겠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로봇을 구축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느냐. 이런 것들, 이런 거 휴림이 먼저 분명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A 로봇 측에서도 바보가 아니니까는 오케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게 맞다. 왜? 그만큼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술력이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금 휴림 로봇마저도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로봇을 적용한 상용화한 노하우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서 A 로봇은 이제 자사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의도를 그대로 A 로봇이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추종한다. 근데 이제 경험은 없어. 혼자서는 못하니까는 산업 로봇 강자와 손잡은 것이다. 그러면은 A 로봇이 잘 되면은 당연히 휴림 로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HBM4 얘기가 나오잖아요. HBM4가 이제 완벽하게 이게 루빈이라고 하는데, 루빈에 들어갔는데, GPU 루빈에 들어가서 이게 적용이 되면은 로봇들이 학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를 누가 경험을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림 로봇을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 날에 보시다시피 이제 10월 17일이었잖아요. 이제 네이버 MIT 공대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네이버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를 공개만 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요. 이게 진짜 현장에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지금 이 경험치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진짜 개살구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A 로봇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싫어서 휴림 로봇과 지금 협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겠죠. 과연 휴림 로봇이 수급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얘가 얼마까지 좀 때려줄지.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익비 좋은 타점은 또 얼마인지.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안정적인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손익비가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장이 이제 금요일날 뭐 전반적으로 추풍 낙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이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고 휴림 로봇의 손익비 좋은 구간 타이밍 그리고 얼마까지 갈지 이러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 10월 17일 금요일 9일차에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의 수익금은 에코프로와 휴림 로봇을 공략해서 10만 4천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9일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해 2배가 넘는 109만 원, 즉 수익률 119%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 또는 괜찮네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하루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이 더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데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라서 자 이렇게 손실이 날 경우에 최소한의 손실로 잡초를 바로바로 또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9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9일차에 10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난 1차 때는 2천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21분에 에코프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시장에 거래 대금을 쏠리고 물론 추격 매수를 통해서 곧바로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손익비가 좋고 손익비를 더 우선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숨 고르기가 나오는 구간인 눌림목 구간을 먼저 선제적으로 포착해서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9시 21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분봉으로 좀 차트를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 고개를 한번 숙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숨 고르기를 할 때 결국 손익비가 좋은 자리 내가 손실은 짧게 보고 수익은 볼 때 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10% 구간 대략 한 10% 상승률의 이 눌림목 자리 손익비 좋은 자리를 공략을 해서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이 나와서 매수가가 10% 정도였을 텐데 자 23%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갱신해서 에코프로에서도 손익비가 좋은 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50만 원의 기적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무려 하루에 4종목이나 또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부터 이제 시간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에 한미반도체 11만 1,500원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렸는데 보시면은 10월 10일입니다. 자, 10월 10일이죠. 자, 연휴 끝난 이 10월 10일 날 이 소통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9시 33분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조작된 메시지가 전혀 아니죠. 누르면은 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체 조작 없는 순수 텔레그램 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세는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기관 쪽에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기관 쪽의 트레이딩 방식으로는 엄폐하다. 오히려 좋아서 11만 1,500원에 한 번 더 조정 시 매수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9시 33분에 남겨드렸었는데, 자, 9시 33분이 언제였냐면은, 자, 요때였습니다. 한 번 더 눌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11만 1,500원. 한 번 더 요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34분에, 자, 저가가 11만 1,300원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매수가를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을 시키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밀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안정적으로 또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G2G 바이오나 로보티즈,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종목 선정부터 매수 타점 분석까지 어깨가 무거워지니까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적중률도 동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2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3기 그리고 이제 4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10월 10일 요렇게 또 남겨드렸죠. 72,000원 12시 39분에 72,000원 호가창의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을 잡아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시장가 매수로 72,000원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때 약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일 매도를 못했고 그 다음날 매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만 제외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대기하실 동안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도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 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휴림 로봇이 어떠한 상황이지만 좀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뭐 다른 사람 말 들을 것도 없이 상황만 보면 돼요. 여러분, 상황만. 자 여기 보시면은 휴림 로봇의 외국인 일별 거래 동향 차트인데요.
이거를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주가이고 초록색이 뭐다 여러분들? 초록색이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이 주식을 얼마나 끌고 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얼마입니까? 평균 가격대가 2,000원. 평균 2,000원이었을 때부터 조금만 사주면 그냥 올라가 버려. 근데 또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려. 그렇죠. 외국인들이 물량을 꽤나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매집 작업을 했다. 물량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하는, 선점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작업을 했다. 얼마나? 7월부터 10월까지. 7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이제는 위로 더 비싼 가격, 웃돈을 지불하면서 올린 거예요. 지금 구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사모은 물량과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올린 웃돈을 줘가면서 올린 물량이 있어가지고 자,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이쪽에서 매집한 물량이 많다. 근데 이 물량이 이거 한 번 양봉 나왔다라고 해서 다 던질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 요때 산 물량만큼 자, 요 날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된 요 구간. 요 구간에서 그 전에 모아간 물량만큼의 물량을 웃돈을 지불해서 또 샀어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올라간 거야. 평균 단가가 올라갔는데 물량도 많아져.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셨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의 물량이 지금 2천만 주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물량 이거 5만 주만 던지면 끝이 아니라 2천만 주를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호가창에 받아줄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물량 더 끌어올리는 거야. 어차피 지금 휴림 로봇 차트를 지금 봤을 때는 자, 이 앞전의 물량이 언제적이에요? 2년 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는 쭉 땡겨서 오히려 더 땡겨가지고 왜? 이 전에 매물이 이제 있나 없나 체크를 또 해야 되는데 이쪽에 매물이 많이 고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털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요 구간에서 물량을 좀 오래 매집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수반시키면서 돈을 더 샀으니까 물량을 더 샀으니까는 쉽게 이게 떴다방처럼 반짝하고 상승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추세적으로 이어나가는 그 상황이 초입을 만들었다라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얼마의 저항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거래량이 터진 구간 말이죠. 거래량이 터진 전고점들. 그러니까 8,000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왜냐면 우리가 일봉으로 보였을 때도요. 이 전고점에 거래량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고점에. 전고점에 거래량이 있는 그 구간이면은 매물대가 많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고점에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그냥 때리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때리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구간까지 7,300원에서 8,000원 구간까지는 앞전에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먹어주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내진 않을 것이다. 왜? 그만큼 물량을 요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물량 계속해서 모아가고 결국에는 그 욕심이 이 박스권 돌파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외국인들의 욕심이. 그러면 이 욕심을 그냥 한 번에 끝내겠냐고요. 계속해서 이 열기에 기름을 부어가면서 이어나가겠죠. 물량을 처리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얘가 좋아. 근데 중기 스윙으로, 뭐 단기 스윙으로 보더라도 좋아. 그래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다 팔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은 그냥 짧게 자르면 돼.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지방은행 사태가 뭐 나왔는데 뭐 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10월 18일 날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 완전 작살이 났으니까 애프터 마켓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요렇게 지금 언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해시위원장 뭐 얘네들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신용시장이 주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이제 뭐 크게 이어나가지 않고 이거 누르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고점 매도까지 같이 선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걸로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지표인데 아직 뭐 완성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고점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고점 매도도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매수를 낮게 해봐요. 매도 잘못하면은 이것도 의미가 매수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그널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가 있고요. 바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은 고점은 적중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금요일 날에 급등을 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는 자,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자, 어떠한 현상을 이 시그널에서 좀 보여줬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라. 매수, 매수. 사세요. 매수, 매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구간에서 매수가 나온 것은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셀. 그리고 나서 주가 밀렸죠. 밀렸는데 갑자기 또 신호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반등 나오고 셀. 매도 신호 나왔죠. 매도 신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매수는 좀 더 잡아야 돼. 왜냐면 요 구간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오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이 저점을 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매수는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매도는 그렇지 않다. 매도는 보시면은 이러한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도 매수되고 자 매수되고 매도. 그래서 우리가 휴림로봇 뭐 15분봉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 매수. 자, 보시면은 저점 매수 그리고 이제 고점 매도. 다시 한번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일단은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거래량 수반되어서 나오면은 얼마에 우리가 팔아야 될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결국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반등을 기다리신 주주분들도 계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칼같이 고점 매도를 못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 아쉬워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 제가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고점은 좀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 근데 주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한 번 더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매도할 자리도 요걸로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창에 제가 적어드렸죠. 그래서 영상 설명창에 간편 문자 보내기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이제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확인되는 대로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는 이 지표로 확인한 휴림 로봇의 고점은 얼마인지, 고점 매도가, 그리고 만약에 급락이 나와 그러면 손익비 좋은 타이밍은 얼마인지 이거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수와 고점 매도 둘 다 우리가 좀 선점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에 자 130억이나 추가로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고점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도 쪽의 비중, 무게를 두는 건 맞다. 그러니까 상승은 더 나온다. 열기는 식지 않았다. 라고 주주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길이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